그 게시판이나 데이터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제 페인 처리입니다. 페인 처리. 데이터가 한꺼번에 한 화면에 전부 다 뿌려진다면 되게 보기가 되게 힘들겠죠. 거기다가 보기만 힘든 게 아니라 데이터 가져오는 데도 굉장히 느리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느리게 가져온 거를 뿌릴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화면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데이터 가져올 당시에 우리가 몇 개를 가져올지 정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10개 가져올 거고요. 10개를 가져와서 쓰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인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좀 늘려 놓으셔야 돼요. 테스팅 위해서. 지금 데이터가 뭐 3개, 4개 요밖에 없으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SQL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인서트를 계속 하시는 방법이죠. 인서트를 계속 해보셔야 일단 자바 로컬의 자바에다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게시판 쪽에서 이제 스키마 이런 데서 인서트를 하자. 그래서 인서트 해놓은 곳을 이거 2번, 3번 계속 이렇게 인서트 부분을 커밋까지 해서 이렇게 해보셔야 3개밖에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눌러서 뭐 자바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자 하시면 이게 이제 그게 3개밖에 안 되고 다음에도 3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계속 3개씩만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시면 저희 페인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하기에는 이제 한 30번 이상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3개씩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에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데이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50개 이상 뭐 있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긴 한데 그 50개 말고 제가 목표하는 것은 한 100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1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한 화면에 안 보이면 이제 얘네들은 50개씩밖에 안 가져오기 때문에 50개 보여주고 또 밑으로 내리면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한번 생각해서 해보시면 셀렉트 카운트 세보시고 별표로 세겠습니다. 세시고 보드에서부터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세서 가져오시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전체가 6개 있고요. 여러분들은 한 100개가 넘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가 100개 이상 있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 이하로 있으신 분들은 좀 해서 이제 데이터를 늘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들리냐? 그 인설트를 하는데 인설트 인투 그다음에 보드에다가 보드에다가 인설트를 하는데 저희가 집어넣을 게 넘버, 타이틀, 그다음에 컨텐트, 그다음에 라이터, 그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여기까지고 패스워드가 있죠. 마지막에 패스워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셀렉트에 의해서 셀렉트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서브 쿼리를 만들고 넘버 부분은 이제 보드 언더바 시퀀스에서부터 보드 언더바 seq 점 next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작성을 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나머지 컬럼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타이틀은 타이틀이라고 써주시고 타이틀 셀렉트니까 DB에서 가져오는 거죠. 컨텐트 그다음에 라이터 라이터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자. 어디서 가져오냐면 프롬 보드에서부터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쓰자 이렇게 쓰시면 그리고 커밋까지 하겠습니다. 커밋까지 해서 여기를 이제 드래그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제 6개가 삽입되고 커밋됐죠. 또 한번 누르시면 12개가 되는 거죠. 곱하기 20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12개, 24개, 한 50몇 개까지 48개, 50몇 개까지 지금 96개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카운트를 하시면 저는 이제 192개가 됐습니다. 카운트를 해서 커밋까지 맨 마지막에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바에서 처리해서 가져올 때 이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자바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쪽에서 이클립스 여시고요. 서브를 여태까지 계속 작업했던 게시판들을 보기 위해서 저기 서버 게시판 부분들은
지금 서블릿에서 게시판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스타트 서브를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로컬호스트 보드를 쳐보세요. 로컬호스트 이게 내가 로컬호스트 추가시켜 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HTTP 없어서 지워버렸구나. 로컬호스트 쳐보세요. 그 중에 게시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게시판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휠 돌리시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의 분량에 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지금은 209개가 이제 늘어나서 209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두 가지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징 처리를 해라. 두 번째 처리는 검색 처리를 해라. 검색. 여러분들이 페이징 처리나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달아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만 볼 수 있도록 그 페이징 처리도 그 검색이랑 똑같은데 사실은 페이징 처리도 데이터를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메뉴에 거나 내가 원하는 데이터 10개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색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도 해야 되고 페이징 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페이징 처리와 검색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쿼리, 운영 쿼리를 먼저 이제 작업을 해보시겠습니다. 운영 쿼리에 해당되는 것은 방금 전에 워크시트한 게 SQL 디벨로퍼에서 워크시트한 게 여시고요. 셀렉트 예전에는 셀렉트 쓰시고 그냥 이제 넘버 가져오고 뭐 타이틀 가져오고 라이터 컨텐트는 말고 라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가져오고 그 다음에 히트 가져오고 프롬 어디서부터 이제 프롬 보드에서부터 가져오시는데 이 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어서 데이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오게 돼서 지금 휠 돌리고 있는데 휠 돌리면 50개만 가져왔다가 휠 계속 돌리면 밑에 있는 거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자리가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데이터 가져오는 거 50개만 가져오게 됩니다. SQL 디벨로퍼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뿌려야 되는 거죠. 화면에 뿌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제 디센딩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넘버 디센딩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처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순서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2, 3, 4, 5, 6, 7. 얘네들이 번호가 일렬 번호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인서트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전부 다 일렬 번호가 순서에 맞으세요. 그래서 98765432110 이렇게 해서 200번 이렇게 보시면 순서가 빠진 게 없죠. 근데 얘를 삭제하거나 이러시면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디센드로 해서 넘버 디센드로 해서 하시면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이 좀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에서부터 10개 그럼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한 것만큼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자바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페이징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데 맨 처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가져와라 라고 하려고 순서 번호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징 처리하면서 1번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원본 데이터고요. 원본 데이터 옛날에 계속 썼던 게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그냥 뿌린 거죠. 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순서 번호를 붙이게 되세요. 여기에다가 2번 저희가 순서 번호를 붙이자. 순서 번호를 붙이자. 순서 번호를 붙이는 거를 평가지에서 냈어요. 했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 그다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세미콜론은 여기서 찍지 마시고 뒤에서 세미콜론 쓰겠습니다. 요거 데이터를 프롬으로 써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를 해주세요. 프롬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해서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 집어넣어주세요.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온 것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더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탭 키 눌러서 좀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쓰시는데 이제 셀렉트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전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 밑에다 붙여넣기 하시는데 여기다 한 개 더 넣으세요. 로우 넘버라고
로우넘. 데이터베이스에서 순서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로우넘입니다. 그래서 알럼이라고 알리어스를 한 개 다 붙여주세요. 콤마는 요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알럼이 색깔이 그 약간 연한 녹색, 녹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붙으시면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보시면 알럼이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붙는 번호가 생겨야 돼요. 생겨서 1페이지는 여기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외화 문장을 붙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아 이게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앞에 로우넘을 붙였구나, 이런 순서번호를 붙였어요. 붙였구나. 붙이기 위해서 셀렉트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내가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셀렉트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와서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이제 그 페이지에 맞는, 저희가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몇 번부터, 알럼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레면은 알럼, 지금 이제 알럼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10까지. 2페이지면 어떻게 돼요? 11번부터 20번까지. 이건 이제 계산에 의해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위에 거 중에서 페이지 많은 데이터 이거 세 번째인데요. 위에 있는 거 추가, 위에 있는 거 긁습니다. 긁어서 셀렉트는 거 긁으세요. 긁어서 복사. 그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다시 여기 중에서 가져오니까 앞에 프롬이라고 붙여주시고요. 프롬 가로 열고 맨 끝에 가로 닫고 한 개 더 써주세요. 가로 닫고 더 써주시고, 셀렉트 했던 거는 이제 들여쓰기. 이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저는 이제 300, 100, 200, 209개, 200 카운트가 209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100 몇 개인 것 같은데요. 180, 100, 190, 192개인 것 같아요. 카운트를 했더니 192개죠. 192개의 데이터를 이제 그냥 전부 다 할 게 아니라서, 셀렉트 문장 쓰시면서 데이터 가져오는 건 똑같죠. 셀렉트 사용하시고, 데이터 가져오는 건 같으니까 셀렉트해서 쭉 가져오시면 되세요. 근데 로우넘을 한번 더 붙이면 안 되니까 그 순서번호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 로우넘을 지우시고 알럼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나는 넘버만 필요하다. 그럼 넘버부터 이렇게. 로우넘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화면상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쓰겠다 하시면 그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신데, 이렇게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만 가져오겠다. 요거는 이제 중간에 처리하기 위해서만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셨고요. 잘 썼습니다. 그리고 외어 문장을 붙입니다. 외어 1번부터 10번까지. 외어 1번부터 10번까지.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AND 연산자를 써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between이라는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between. 그래서 실습을 다 해보셨죠? 뭐가 넘버가 아니라 알럼이 between 1 and 10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이제 이렇게 10개만 나오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개만 나오는 데이터 쿼리를 만들 수 있어요. 1번 그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 중에서 2번 순서번호를 붙여라. 3번 내가 1부터 10까지 원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라.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됐고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걸 페이지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페이지 처리하는 쿼리는 이렇게 쓰시고, 다음번에 리스트 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 물음표가 생겼네요. 물음표.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 얘는 맨 처음에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2페이지면 얘가 11번부터 20번이 되는 거죠. 20번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요거는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 데이터 넘기는 게 필요하네요.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리스트 뿌릴 때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널 이렇게 넘기셨죠? 널 넘기셨는데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기는 데이터가 이제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페이지 계산하는 자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페이지 표시해서 넘기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바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쓸 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웹장.com에 가보시면 다 짜놓은 게 있습니다. 짜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짤 때에 시간이 금이니까 이거를 저번에 생각해서 다시 찾고 짜는 것보다 짜시는 것보다 여기다가 페이지, 영어로 페이지 오브젝트 쳐가지고 다 쳐서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자르 뭐 여기 7240번 글 7240번 글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자르 페이지 네이션 그 다음에 JSTL 그 다음에 OGB10 자르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집어넣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나중에 페이지 라이브러리 쓰는 것들은 이제 이거 쓰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좀 이제 하실 텐데 페이지 오브젝트 자르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 저장 해주시고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다운로드 받으세요. 내 컴퓨터 저장 이렇게 좀 해주세요. 되시겠죠? 이것의 사용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 네이션 게시판 만들 때 이거를 쓰지 않고 이걸 전부 다 코딩하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30분 만에 개발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위한 페이지 처리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 6690번 여기 설마 설명이 있겠지? 동영상이네요. 동영상을 클릭해 버렸네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6679번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네요. 하시면 여기 라이브러리라든지 소스가 나와 있어요. 소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처리할 때 이렇게 뭔가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쭉쭉쭉 나오십니다. 추적 처리 잘 돼 있으니까 추적 처리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스가 있으시면서 첨부된 파일들도 쭉 있으십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쭉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 소스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짜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짜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 짜져 있다는 얘기예요. 짜져 있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얘를 어디다가 위치시키느냐 이런 건데 위치시켜서 사용하시냐. 근데 이클립스를 열어보시면 서블릿이죠. 서블릿 페인트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서블릿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rf 밑에 lib에 여기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성사님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서 지금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다운로드 위치 폴더 다운로드 위치 가셔가지고 이제 자르 파일은 복사하시고 lib에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하셔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되시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파일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이제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위치는 지금 이제 저희가 페이지 태그를 만들어서 JSP에서 데이터를 표시해서 쓸 건데 걔를 태그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 쓰실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치 여기 있죠. 라이브러리 위치는 여기고 그 다음에 태그 위치는 여기 웹-rf 밑에 태그스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도큐멘트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태그의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태그스 만든 다음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태그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rf 밑에 태그스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폴더 만드시는데 태그스 엔터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어라. 생겼네.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태그스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페이지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태그로 되어 있는 파일을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태그스 안에 페이지 오브젝트 태그를 복사하시고 태그스 안에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요 태그스에 해당되는 건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JSP 프로그램이에요. JS 프로그램이면서 태그를 쓰기 위해서 사용된 뭔가 막 들어가 있어요. 어트리뷰트라는 것도 들어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그도 들어가 있고 뭐 태그 안에 뭐 이렇게 돼서 사용되는 것도 들어가 있으시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받는 데이터가 어트리뷰트죠.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골뱅이에서 이게 어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라. 여기는 URL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일 쿼리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사용 방법은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다 이거죠. 여기는 JSP 소스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르 파일은 이거는 이제 자르 파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 쓰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가 보이십니다. 소스를 포함시켜서 이제 자르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밑에 지금 웹 라이브러리 밑에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이 페이지 오브젝트 한 개밖에 없어요. 클래스 한 개.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가 보이세요. 소스가 보이는 것은 제가 이제 자르 파일을 만들 당시에 소스를 포함시켜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소스를 이렇게 쭉쭉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페이지 오브젝트 말고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상속받으시면 돼요. 얘가 파이널 클래스가 아닙니다.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니까 얘를 상속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2년 전에 했네요. 2년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 배포입니다. 좋죠?